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누구나 말로는 고수가 될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만 봐도 뭐 자칭 투자왕들이 사실 이 유튜브 속에도 많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계좌 공개 얘기만 나오면 다들 조용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제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계좌를 또 공개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여러 번 이제 제가 계좌를 공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 얼굴, 제 이름을 걸고 제 계좌를 직접 공개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수익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과의 어떤 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스스로를 검증하는 과정이 또 돼요. 네, 손실은 손실 그대로 또 보여드리고, 또 아카데미 가족분들 수익 인증한 것도 또 공유를 해드리고, 또 커뮤니티에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 또 인증을 또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방송 보고 있을까봐 말씀드리기 좀 저거한데, 주변에 좀 어느 정도 유명세 높으신 분들도 올해 제 수익률보다 못 미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이 높든 낮든 한 번, 두 번 잘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플러스 퍼센테이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또 수익을 인증하고 이게 서로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오늘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매번 기업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투명한 과정과 검증된 결과가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주제를 저점 착각 변동 속에서, 이 변동장 속에서 대응법, 그 다음에 이 관세 폭탄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자산 증대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기회를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저희 커뮤니티 운영방에서도 그렇고 초반에 관세 이슈를 다루면서 정보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크면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은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답이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특히 이차전지 주식으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또 그게 고점이었다, 이런 경험 반복하면서 투자의 회의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요즘 같은 장세엔 주식이고 뭐고 그냥 다 손 털어버리고 싶은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저점 착각의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 내려갈 때마다 이쯤이면은 바닥이겠지 착각하게 만드는 시장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반등을 할 듯 싶다가 다시 좀 추락을 하고, 또 반짝 또 오르나 싶으면 더 크게 떨어지니까 투자자의 심리적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이쯤 되면 정말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시 더 있더라라는 그런 농담이 현실처럼 느껴질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들 지쳐서 역시 주식 투자, 국내 시장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서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가져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는 방향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보 자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이 판에 뛰어드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2차전지 이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그 방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까?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듣고 너도 나도 달리던 타이밍 문제였던 거죠. 많은 사람이 그 물릴 때 함께 이렇게 또 뛰어들면은 방향이 맞아도 한동안 고생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확한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구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그 큰 흐름과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관세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하나의 일일비하기보다는 그 뉴스가 나오게 된 구조적 맥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주가의 단기 등락의 일일비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큰 흐름과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결국에 핵심은 지금 기회냐, 여러분들 어떤 함정이냐보다 내가 어떤 시야로 접근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똑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회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 함정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이번엔 틀렸다, 끝이다 할 때 혼자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담담하게 이건 구조상 일시적인 진통 아닌가 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맞을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놓친 기회가 보이겠죠. 반대로 모두가 환호할 때도 한 발 떨어져서 경계할 수 있고. 이런 관점 투자를 하는 분이야말로 진짜 통찰 있는 투자자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남다른 고견인데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변동장에 지쳤다면 차라리 잠깐 쉬면서 내 관점을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의 저점을 맞추겠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지금 안 뛰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은 늘 거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시야를 넓게 가지면 그 변동을 이겨내는 것은 한결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함정 속에서도 어떤 자기만의 원칙과 큰 그림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좌절감 있으실 때도 있는데 뭐 2차전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의 2차전지 여러분들의 투자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 볼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수익을 저희처럼 이렇게 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신 정보? 흔히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이 미중 관세 전쟁 상태를 보면은 정작 승패를 가는 거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이제 접어들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최근 소식 보면은 125%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를 해서 무역 갈등이 지금 뭐 극으로 치달았는데 시장은 또 크게 예상대로 출렁였고 투자자들의 반응과 어떤 모습들은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같은 뉴스를 접하고도 어떤 개인들은 이 속수무책으로 자산 손실에 울었습니다만 또 다른 투자자들은 차분히 수익 실현을 하면서 웃었어요. 저희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펩트론도 지금 2월 달에 안내 나가고 지금까지 60% 수익이에요. 예? 펩트론뿐만 아니라 지금 안내드렸던 20몇 개, 올해 20몇 개 종목 중에서 10몇 개, 그러니까 한 60, 70% 이상이 다 상승이에요. 지금 골고루 투자를 또 진행을 했죠.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데미는 해외 투자해서 지금 자산 증대를 하고 있고 아카데미만의 또 국내 또 투자를 진행을 해갖고 또 펌핑이 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는 웃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째서 이런 희비가 갈리게 되었을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정보가 아니라 관점 싸움이라고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눈에 보기에도 충격적인 이 관세 폭탄에 대해서 보시면 미국이 국가별로 부과한다는 상호관세율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중국이 67%에 미국이 맞불러서 34%에서 125%로 인상, 한국 52%에 대해서 25%등 무역전쟁 선포와도 같은 그 수치들이 지금 뭐 아주 그냥 빗발치고 있잖아요. 빼곡빼곡합니다. 예?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 어떨 것 같나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당장 겁에 질려서 이제 주식 끝장인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도 연일 뭐 관세 전쟁이니 관세 폭탄이니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증시는 폭탄을 맞은 뒤에 뭐 휘청거렸어요. 근데 이때도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기회 잡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그 폭풍 속에서도 개인 투자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실제로 한쪽에는 공포에 질려서 우왕좌왕 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오히려 뭐 남들이 던진 주식을 줍거나 다른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마치 어떤 뭐 이 달콤한 그 막대사탕을,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그 막대사탕을 두고서 개미들이 우르르 몰렸다가 흩어지는 그 모습을 또 연상시켜 갖고 또 보여준 그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독이고, 예, 이건 독이고 이거는 달콤한 거예요. 예. 전자는 정보의 단맛에 혹해서 몰려들었다가 쓴맛을 보고, 후자는 그 이면의 흐름을 읽어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지 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커뮤니티도 내부에서 좀 개편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구독자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편을 진행 중에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예. 그리고 이 정보에 속는 투자들의 이 타입들이 어, 여러 가지입니다. 예. 이 관세 폭탄 뉴스가 터지자마자 그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분석한 그 행동 패턴은 보면 놀랍도록 비슷해요. 이 정보에 휘둘리는 투자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댓글도 좀 이게 안 좋게 댓글을 다는 그 성향이 강해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참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세 부류로 나뉩니다. 정보에 휘둘리는 투자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일단은 패닉셀 같은 경우에 좀 보면은, 공포 뉴스가 뜨면 일단 무조건 던지고 봅니다. 갑자기 120% 관세 인상 속보가 뜨자마자 주식을 죄다 시장가로 팔아치워요. 남들도 팔겠지 하는 어떤 불안감에 휩싸여서. 실제로 관세 이슈 초기 국내 증시는 연일 폭락을 했고, 코스피는 3% 이상 급락을 해서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증거금을 못 채워서 반대 매매까지 당하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정보에 휘둘려서 공포에 질린 나머지 헐값에 전부 다 내던진 셈.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늦은 유행 추격. 이미 다 오른 후에 뒷북매수로 따라붙습니다. 관세 뉴스를 보고 수출주는 망할 거라고 또 서둘러서 정리를 했는데, 정작 며칠 후 시장이 반등하자마자 부랴부랴 그냥 다시 주식을 사모아요. 남들은 다 사니까 나만 뒤처질까 조급했던 거예요. 이렇게 유행을 쫓다 보니까 꼭지에 물려서 손해보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 떴다고 소문난 주식을 이미 늦게 잡거나 큰일 났다는 어떤 소리에 팔고 나면은 정작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세력의 함정. 큰손 세력들이 짜놓은 어떤 그 룰에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악재 뉴스가 돌면은 세력들은 일부러 주가를 더 떨어뜨려서 개인들을 겁주고 주식을 털어냅니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털기라고 하죠. 이거죠. 겁먹은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세력은 쓸어 담아요. 반대로 호재 뉴스로 열기가 달아오르면 세력들은 그때 갖고 있던 주식들을 슬쩍 팔고 빠져나갑니다. 개미들은 뒤늦게 산 주식이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또 당황해요. 이번 관세 이슈 때도 비슷했어요, 사실. 초반 악재 분위기의 기관과 외인이 오히려 매수 준비를 했죠. 개인들만 던졌어요. 맞잖아요. 그러다가 미국발 관세 유예 소식이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주식이 급등해요. 팔았던 개미들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커뮤니티에서는 우린 당하지 않았잖아요. 정보에만 의존하는 투자들은 이것처럼 눈앞의 정보 변화에 일희일비하고 패닉과 포모 현상, 놓칠까 불안한 사이를 오갑니다.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세 가지 패턴이란 말 그대로 공포에 팔고 환호에 사고 작전에 당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뉴스를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예요. 네?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오히려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는 악순환을 겪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 오신 분 중에 한 분 아카데미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그 무역 분쟁할 때 처음에 이제 반도체주 들고 있다가 관세 폭탄 맞으면 수출 기업 큰일이라는 무슨 뭐 그런 또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서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 좋다는 말을 듣고서 뭐 안전자산 관련된 그런 그 관련주를 뒤늦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관련주가 악재를 다 반영하고 충분히 오른 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산 직후부터 되레 하락해버려요. 설상가상으로 10일에 관세 그 90일 유예 소식으로 시장이 급반등했는데 정작 그때는 이분은 현금을 들고 있어서 올라탄 어떤 그 열차를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루 만에 코스피가 6% 급등하는 안도렐리가 펼쳐졌는데 그냥 이게 정보에 휘둘려 갖고 예, 이런 기막힌 타이밍이 시장에 없었던 거예요. 예,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것처럼 정보의 파도에 휩쓸리는 투자를 하면 늘 큰 물결에 얻어맞고 나서야 그때 팔지 말걸 혹은 사지 말걸 후회하게 돼요. 예. 그리고 한 투자 전문가가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치에 기반해야 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심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또 조언을 또 누가 했는데, 정보 홍수 속에 심리가 흔들리면 결국 개인 투자들은 제풀에 지는 전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좀 나아가고 계신 분들 보면 정보 뒤에 어떤 흐름을 읽는 투자자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예? 뉴스가 나와도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죠, 저희가. 그쵸?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왜? 예? 도대체 이거 뒤에는 무슨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다시 이번 관세 이슈로 돌아가 볼까요? 미국이 관세 폭탄을 투하하자 대부분 패닉에 빠졌죠. 관점을 가진 투자들은 이렇게 다 안 좋게 또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패닉 관점의 분들은 불안에 떨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저희처럼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뭐 이렇게 좀 다른 방면으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큰 그림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는 자산 증대예요. 그쵸? 자산 증대가 된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은 더 큰 자산 증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그림 읽기. 125% 관세라니, 이거는 분명 어떤 협상용 벼랑 끝 전술일 거야. 트럼프식 엄포겠지. 그런 거 협상 여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런 관점으로 본 그 투자자들은 초기 폭락장에서 함부로 팔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로 과격한 조치는 오래 못 갈 거야라고 판단해서 저가 매수를 준비를 하죠.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면 미국이 90일 유예 카드를 꺼내죠. 그렇죠? 시장도 예상대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어요. 이때 저점에서 담아뒀던 우리가 뭐 최소 단숨에 10%는 수익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또 흐름을 파악합니다. 코앞을 보지 않아요. 멀리 봅니다. 와이드하게 숲을 보는 시야를 갖고 있어요. 네. 관점 투자자들은 정보라는 나무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시장의 작은 흐름과 심리를 읽어냅니다. 관세 뉴스에도 가령 보면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한참 하락해 있던 터라서 악재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보았거든요. 또 하나, 환율 급등,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어떤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이런 곧 안정되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그런 어떤 흐름까지 읽었습니다. 실제로 당국이 시장 안정 발언을 내놓자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투심이 좀 살아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거를 더 담고 유지를 해서 반등장의 과실을 또 누렸던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관점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모든 뉴스를 맹신하지 않고 옥석을 가리는 눈이 있어요. 이번 사태에서도 관세는 어떤 무조건적인 악재라고 단순화하지 않고 어떤 업종에는 기회가 될지 따져본 거예요. 어떤 업종에는 분명히 기회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는 관세를 유예한다는 소식이 조선업이나 방위산업 수혜볼 거라고 빨리 캐치한 그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도 계셨고, 실제로 트럼프가 동맹국으로부터 이제 최신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하자마자 조선주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탔죠. 하나오션, 뭐 현대중공업, 저희가 앞전에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미리 주목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점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관점의 힘.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관점의 힘, 장기 투자요, 긴 호흡이요. 지금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망해요. 예. 그리고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해석은 제각각이죠. 같은 뉴스를 보고도 어떤 이는 세상의 끝처럼 공포에 떨었는데,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역발상을 합니다. 워렌 버핏 격언처럼 남들이 겁낼 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력들의 움직임도 여기에 다 힌트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공포 장세 초입에는 조용히 눈치 보다가도 정작 바닥 근처에서 슬슬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죠. 관세 유예 발표 직전 날까지 팔자에 나섰던 그 외인들이 유예 발표 후에 열흘 만에 사자로 돌아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컴백한, 그런 것만 봐도 흐름을 읽는 자의 어떤 그 귀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보 뒤에 어떤 판을 읽는 투자들은 남들이 공포에 팔 때 담고 환호에 살 때 대파는 여유와 역발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도움만 받기 위한 어떤 그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차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촬영을 하는 그 순간에 지금 7시 이제 50분이 넘었는데 시차가 있어요. 이때 또 이걸 업로드하고 뭐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때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몰라요. 투자 시장에서는. 예? 그래서 커뮤니티 구독자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뭐 제가 지금 뭐 오늘 좀 이 종목 분석이 아니라 막 뒤죽박죽 이 대본 없이 말씀을 드리니까 뒤죽박죽해서 지금 좀 말이 좀 꼬이는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주식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해석 싸움이에요. 해석 싸움. 정보는 총알입니다. 총알. 이거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쏘느냐는 전략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고수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저거한데, 이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보 한 조각을 좀 보더라도 이게 이게 시장 전체에 주는 의미는 뭘까? 이 정도로 봐요. 예. 그리고 해당 정보로 남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될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휩쓸리게 되겠습니까? 안 휩쓸려요, 절대. 자신만의 시나리오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쉽게 휩쓸립니까?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읽는 법을 커뮤니티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손의 시각에서 한 발 물러서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는 주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은 의도, 그리고 어떤 그 시장 구조를 함께 분석을 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리지만 공포 뒤에는 기회가 온다 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몇 가지 유망 섹터들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 방향을 지킬 수가 있었죠. 정보 자체보다 맥락과 흐름을 보는 훈련, 뭐 다른 분들도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운영방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구독자 커뮤니티, 지금 뭐 입장을 좀 엄청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간단한 인증 후에 무료로 입장 도와드립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어요. 예, 그리고 아카데미, 이렇게 이제 두 군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함께 투자하실 분들 좀 오시면 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해서 정말 저도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정보를 드릴까 오늘은.
예. 금연 관련해서도 참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거의 다 정리하고 조금 남겨놨어요. 아시죠? 예, 앞전에 공개를 또 해드렸고 저도 답답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예, 지금 이 와중에도 뭐 이제 이 금양에 대해서 뭐 욕하고 뭐 유해정 뭐저저 욕설하는 분들도 있는데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 왜 굳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서까지 보지 마십시오. 그냥 시청을 안 하는 게 낫죠. 예. 왜 이렇게 댓글을 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는데 그 보면은 같은 분이더라고요 다. 예. 여러 가지 형이 있어요. 뭐 흥분해서 뭐 반박왕 식으로 이렇게 또 다가가는 분들도 있고 소극적인 어떤 공감형이라고 할까요? 이중 심리가 담겨 있는 그런 안티라고 해야 되나요? 안티 분들도 있고 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뭐 많습니다. 예, 저건 틀렸어. 내가 맞아. 이거를 강조를 하면서 틈만 나면 그냥 방박글을 올려요. 이분들은 스스로 전문성이나 뭐 어떤 투자 경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송을 보고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해 하는 어떤 일종의 사명감으로 달려드는 거죠. 자신의 어떤 의견에 확신이 강해서 이런 분들은 딱 보여요. 제가 그 몰빵 투자나 단기 매매를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 그런 게 있어서 방송에서라도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중 심리를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댓글을 남긴 것들을 보면 클릭을 하면은 그분이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다 보여요. 예, 보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욕설을 앞전에 이제 이 고발할 때 저희가 이거를 경찰서에 갖다 놓은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다 추적이 됩니다. 프로필이. 아무튼 욕설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욕을 했다가 또 좋은 말을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방송은 좋아. 근데 왠지 남들 다 좋다고 하면은 싫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좋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 애증의 감정으로 댓글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분석을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예, 이분들은 사실 속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대놓고 호응하기에는 뭔가 억울해요. 그래, 나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뭔가 꼬투리 잡고 싶어. 어떤 미묘한 어떤 반발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투자 성향은 스스로 조용히 투자하지만 늘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의심이 많아서 결정을 못 내리거나 타이밍을 수도 없이 놓칩니다. 제가 봤을 땐 딱 그래요. 실제로 수익이 나도 기분 좋다고 티내기도 좀 저거 하는 스타일. 예, 그리고 뭐 실제로 이 댓글을 저희 지금 관계자분이 윤철중 TV 관계자분이 그러는데 이 댓글 남기는 분들 중에서 전문가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실제로 운영하는 뭐 다른 계정으로 글을 남기는 거죠. 본인이 운영하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적은데 여기 와서 부정적 주목으로라도 관심을 좀 끌기를 좀 원하는 분들, 네 방송 별로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는 것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응을 기다리면서 반응 해주지 말라 그러죠. 예, 굳이.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이런 분들은 투자로 성공 못해요. 예, 영상 내용이 보면은 본인이 싫어하는 내용 있죠. 본인이 싫어하는 종목을 좋게 말하거나 혹은 이제 자기가 물린 종목들을 방송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은 발끈합니다. 아니 내가 산 종목 좋다고 하면서. 예. 사람은 뭐 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어 하죠. 마치 내가 산 주식이 왜 나빠? 네가 산 주식이 나빠. 본인은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대로 본인의 승리를 과시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사면 잘 안 팔거나
이미 손실이 난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로 버티려는 그 집착형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영상을 보고 다른 의견이 데이터 기반에서 팩트 기반에서 나오는데 그런 의견이 나올 때 받아들이면 빨리 빠져나오거나 어떤 수익 실현을 하거나 어떤 더 큰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맞아. 예, 끝까지 코멘트를 달고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자기 코멘트에 맞게끔 분석을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럼 그거는 사실 분석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혼자 어떤 그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거 정말 문제예요, 문제. 아무튼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응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네. 핵심은 관심이죠. 뭐 안티도 그렇고 안티 분들도 방송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욕설이 아니라 적절한 어떤 그 비판과 그런 의견을 교환할 때는 더 나은 콘텐츠가 또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아무튼 뭐 싫어도 계속 보시더라고요. 안 볼 것처럼 하시더니 그런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예, 응원하고 행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욕설은 좀 삼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펩트론 저희 지금 크게 수익 났고 또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는 관세 폭탄이라는 같은 사건 앞에서 왜 어떤 투자자는 울고 어떤 투자자는 웃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분명해요. 투자자는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의 해석자가 되어야 됩니다.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맥락과 영향을 읽어내는 것이 승자를 만들어요. 한쪽은 정보에 끌려다니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고 다른 쪽은 정보를 자기식대로 소화하고 전략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정보는 모두에게 개인 투자들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게 공개되어 있고 특히 또 우리 투자라면 기관에 비해 정보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량과 속도로 기관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관점과 통찰은 이거는 개인도 키울 수 있는 무기예요.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남다른 관점이 더 희귀한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보는 그대로 볼 것인가, 한 걸음 어떻게 좀 물러서서 다르게 볼 것인가, 이거는 본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정보나 어떤 전문가들의 그 멘트나 뉴스를 접할 때 한 번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정보의 표면 뒤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이 정보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이 과도한가? 혹은 간과된 게 있나? 혹은 거짓이 있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우리에겐 이렇게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좌는 공개했나? 신분은 확실한가?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기회를 잡을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질 겁니다. 주식은 관점 싸움이라는 말 오늘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공감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을 좀 넓히고 함께 자산 증대를 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커뮤니티 문을 두드려 주세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담대한 어떤 그 걸음을 내딛는 법, 그리고 참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정보 속에 진주를 가려내는 법, 그리고 하나의 섹터만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투자해야 되는 곳은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나만의 어떤 나침반을 갖는 것, 그게 곧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보는 여러분들 무기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될지는 그 정보를 쥔 여러분들의 관점에 달렸다라는 말 기억하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네, 과정은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투자는 성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과. 그래서 저희도 투자 내역, 성공 내역, 실패 내역들을 같이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 더 깊은 어떤 그 투자 코멘트를 원하시면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영상 고정 댓글에 입장 가능한 주소가 있으니까 놀러 오십시오. 예, 놀러 오시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다음번에 어떤 위기 속의 기회를 미리 포착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